언제든지 제가 여러분 상담해드리고 할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이제 관계기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관계기업. 자, 칠판 봐주시고요. 중소기업이라는 거를 판정할 때는 일단 지금 우리가 세법상으로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법상으로 1번이 업종이 술집과 여관이 아니면 된다. 다 된다더라. 2번이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이 그 가이드라인 금액보다 낮으면 두 번째 요건 구모 기준이 충족된 거고 혹시 올해 처음 넘어가면 유예 기준으로 올해와 앞으로 3년 한 번만 유예가 된다더라. 4번 졸업 기준 2000년 12월 말 현재 자산 총액이 자산이 5천억이 안 넘으면 뭐 넘어가면 졸업 기준이라더라. 졸업 기준도 유예가 된다더라. 유예가 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4번이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 4번이 어려워요. 4번이 이게 독립성 기준인데 4번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번이 그렇죠? 우리 회사를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세법이니까 이건 올해 말이에요. 올해 말로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 우리 회사를 30% 이상을 갖고 있고 최다 주주다. 이러면 그렇죠? 얘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얘인데 내 주주가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고 얘가 30%는 좀 어려웠던 건 직관적으로 얘가 투자된 기업이 또 우리한테 오면 이걸 더해서 30% 이상이고 주주 중에 제일 많은 최대 주주다. 그럼 얘 때문에 안 된다. 여기까지 하신 거고 이제 2번이 뭐예요? 2번이 관계기업이라는 요건.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가요. 이제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요게 30% 이상의 역시 뭐예요?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여러분, 세법은 말이에요. 희한할 정도로 뭐예요? 그렇죠? 30%를 좋아해요. 회계학은 주로 뭐 50%거든요. 연결이나 이런 게. 근데 세법은 30%예요. 30% 이상. 그래서 이 여러분이 지금 A나 B예요. 근데 A가 B를 30% 이상의 여러분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예요. 그렇죠? 최대 주주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A를 지배기업이라고 부르고요. B를 종속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져서 우리가 관계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이 관계기업이라는 정의는 A, B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다 A도 관계기업, B도 둘 다 관계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기업에 해당이 되면 이 둘의 매출액을 더해가지고, 그죠? 합산해서 이거랑 기준 매출액을 따져봐서 이게 넘어가 버리면 관계기업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잡아요. 이때 조심하실 게 이때 이 지배기업은 뭐예요? 이 지배기업은 그죠? 이거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계감사를 안 받고 또는 여러분이 B인데 여러분의 지배기업이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이면 이 조문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우리나라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 현지 법인들이 있으면 현지 법인들은 전혀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아요. 요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A라고 보면 지배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B가 우리나라 기업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회계감사랑 상관없어요. 그러고요. 30% 이상의 최대 주주예요. 그랬을 때 A를 지배기업, B를 종속기업이라고 보고 둘 다 관계기업이라고 봐서 이럴 때는 지배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서 기준 매출 금액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을 되니까 얘는 아니지만 얘가 합산하면 넘어가서 중소기업에 안 걸리는 법인들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도 유예기간이 현행은 돼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안 됐다가 올해부터 합산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유예가 돼요. 이것도요. 유예가 돼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 30% 이상의 최대 주주할 때 이제 잠깐 조심해서 볼게요. 그 밑에 이제 가로 1번에 관계기업의 판정이라고 나오죠. 관계기업이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인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배 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에 한정됨에 따라 외국 법인이 모회사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므로 외국 법인이 자회사인 경우도 관계 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B인데 한국 법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지배기업이 외국이야. 회계감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도 상관없으시고요. 또는 여러분이 한국 회계감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맞으셔야 되겠고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종소에다 읽어보는데 가로 2번에 보면요. 그렇죠? 관계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거예요. 1번에 형식적 지배가 있어요. 지배기업이 50% 미만을 가졌냐, 50% 이상이냐입니다. 또 칠판 보시고요. 이따 나오지만 일단 좀 이따 할 거예요. 요 30% 이상과 50%라는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0%는 일단 지배 종속을 따질 때는 30% 이상이에요. 30% 이상 이따 할게요. 근데 이 30%는 요 법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 A 법인에 가면 A 법인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게요. 이게 최대 주주예요. 언젠가 저랑 하겠지만 친족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그죠? 형제, 자매, 배우자, 뭐,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A 법인의 최대 주주와 이분들의 친족, 이분들이 요 B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법인이 직접 B를 갖고 있는 거랑 이 A 법인의 이런 최대 주주와 친족들이 갖고 있는 거랑 합쳐가지고 30% 이상이고 최대 주주다. 이러면 지배 종속이에요. 제발 여러분 A가 B를 갖고 있는 것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B는 하나도 없는데 지분율이 0인데 여러분 회사 사장님과 사모님과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이 회사 주식을 그죠? 60%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A와 B는 지배 종속이라고요.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회계사님 이건 30%인데 좀 전에 읽을 때 50%는 뭐예요? 50%는 뭐냐면 좀 전에 지배 종속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합산을 할 때 봐요. 자, 봐요 이제. A가 매출액은 800억이에요. 그런데 B는요. 여러분 매출액이 400억이에요. 400억이에요. 근데 이 A가 해당하는 여러분 기준 매출액은 아까 했죠? 뭐 섬유라고 그럴게요. 1000억이에요. 그러면 A 법인은 자기 매출액만 따지면은 뭐야? 요게 그렇죠? 기준 매출액보다 낮으니까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가 지배 종속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가 B를 갖고 있는 게 빨리 보세요. 50%를 넘어간다. A가 B를 여러분 60%를 가졌다. 50%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단순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하면 얼마예요? 1200억이죠. 그러면 이 1200억과 기준 매출액을 비교하니까 규모 기준에 걸렸고요. 처음 걸리면 유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예가 되나 판단해 주셔서 유예 기간 끝나면 아닌 거고요. 그죠? 이게 유예가 된다는 게 조심하셔야 돼요. 유예가 됩니다. 올해 넘어가도 올해와 앞으로 3년간은 그냥 중소기업으로 봐줍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빨리요. 이번에는요. A가 B 회사를 50% 미만 여러분 얼마? 40%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50% 이상일 때는
지배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했지만 요게 50% 미만일 때는 요 종속기업 매출액의 요 내 지분율 40%를 때린 160억. 요걸 합한 960억이에요. 그럼 1000억 안 넘어갔죠? 계속 중소기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B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가졌어요? 50% 미만이에 따라 50% 이상은 매출액을 단순 합산해서 기준 매출 금액을 따지고요. 50% 미만일 때는 지분율을 때린 금액을 합산해서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고 유예기간이 있다. 자, 그럼 계속 봐요. 빨리요. 좀 전에 살짝 지워놓고요. 살짝 지워놓고요. 자, A가 B 회사를 60% 가졌어요. 당연히 지배종속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합산했어요. 1200억이야. 여러분, A는 중소기업이 아니죠? 유예기간이 끝났다 그럴게요. 아니죠? 그러면요. 시간 10초 드려요. 여러분, B는 400억이죠. 중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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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종속기업은 중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또 인간이에요. B는 요 종속기업은 400억이고 당연히 중소기업이죠. 아니죠. 둘이 관계기업이에요. 그래서 B도 1200억으로 보고 기준 매출 금액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그렇죠? 당연히 B도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유예기간이 끝났다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거 죽이죠? B도 아니에요. B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A와 B의 여러분 봐요. 업종이 달라요. 에? 업종이 달라요. 업종이 달라요. A는 기준 매출 금액이 1000억이고요. 그렇죠? 1000억이고요. B는 여러분 기준 매출 금액이 얼마? 얘는 800억짜리예요. 그러면 업종이 다를 때는요. 여러분은 또 인간이야. 아니 다르면 무슨 상관이에요? A가 B를 지배하니까 요 둘을 합한 매출액과 그죠? 당연하게 뭐야? 만약 이걸 제가 1,500억이라고 좀 해볼게요. 1,500억 기준 매출액이. 그러면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지배기업의 기준 매출액으로 이 둘을 합산한 금액과 비교한다고 보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야 죽이네요. 뭐예요?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가세요. 지배기업의 매출액은 400억이고요. 기준 매출액은 1000억인데 종속기업은 매출액이 800억인데 기준 매출액은 1500억이에요. 지배 종속이 맞고 60% 지분을 갖고 있대요. 회계감사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합산해서 1200억과 얘가 지배기업의 기준 매출액보다 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데 절대로 아니에요. 지배 종속을 따지지만 여러분 얘네들의 합한 매출액과 이 기준 매출 금액은 지배 종속기업 중에 큰 업종의 기준 매출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기업이라고 여러분 무조건 그냥 따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종속기업의 매출액이 큰 경우는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종속기업의 기준 매출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업종에. 제 말 아셨어요? 절대 지배기업의 매출액으로 기준 매출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1,500억이라서 이 둘을 합해도 1,200이니까 얘가 아니라 이걸 따라갔다고 얘가 크니까 둘 다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똑같은데 빨리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은 요 매출액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고 세법은 요 매출액들이 올해 매출액이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아셨죠? 관계기업이 어렵죠. 이게 유예기간이 됩니다. 옛날에 안 됐다가 법이 바뀌어서 돼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되니까 관계기업에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30% 이상의 최대 주주일 때 A를 지배, B를 종속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때 A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B는 우리나라 기업이어야 되고 둘 다 맞아야 되고 30% 이상은 A가 직접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A의 최대 주주와 그 친족들이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과 A가 직접 갖는 걸 합산해서 30% 이상의 최대 주주일 때 지배 종속이고 그리고 합산할 때도 50% 이상은 단순 매출액 합산, 50% 미만은 종속에다가 지배 주주 비율을 합쳐서 한다. 뭐 이런 게 또 B를 따질 때는 약간 달라요. 50% 미만. 그건 알아서 책에 보시고요. 그런 거랑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이 지배기업의 주된 이 기준 매출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업종이 다를 때는 이 둘 중에 매출액이 큰 업종의 기준 매출액으로 가니까 뜻밖의 종속기업의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종속기업의 기준 매출 금액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기업 기준입니다.